결국은 경기 침체, 리세션하고 맞물려가지고 시장이 한 번쯤은 좀 크게 부러지는 장이 연말쯤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한 10년 뒤에는 무려 2,000조 시장입니다.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강화될 확률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1억이 있다고 하면 지금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주력으로 어떤 업종과 섹터를 잡을 거냐, 반도체, 조선, 원전, 그리고 이제 뭐 에이펙 회담도 어쨌든 10월 말쯤에 있으니까요. 아무튼간에 그 하반기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참 나와서 가능하면 정말 좋은 소리만 말씀드리는 게 듣는 청자분들한테는 정말 그렇지, 내가 갖고 있는데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좋은 소리 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뷰가 왜 저래, 이렇게 보는 시각도 100명 중에 하나쯤은 좀 삐꾸처럼 있어야 됩니다. 100이면 100다 좋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안 가요. 맞아요. 그런 네, 고점이죠. 네. 제가 차라리 구멍이고 너 혼자 틀렸어 이런 얘기 듣더라도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이런 뭐 HBM의 시장이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커진다더라, 이런 얘기, 또 오늘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뭐 HBM이 이렇게 성장이 되려고 하는 건 AI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고사양의 그런 패키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AI 버블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가 왜 하고 있지? 얼마 전에 MIT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금 AI에 투자가 들어간 95% 회사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5%만 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AI를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인 추종?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 근데 알고 보면 뭔가는 계속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고성능 칩도 막 사가지고 뭘 붙여서 하지만 진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LLM 모델에다가 뭐 하면 뭐 만들어줘, 이런 거 말고 진짜 AI로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면 상당히 회의감이 몰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샘 얼트먼이 어제 그제 인터뷰한 내용들은 그거예요. 이상한 애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AI가 과열됐고 투자에 대해서,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는 옳고 앞으로 나는 수조 달러를 계속 AI에다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AI는 앞으로 굉장히 인간의 어떤 삶을 바꿔줄 대단한 거고, 1900년대 유럽에서 난리쳤던 튤립의 어떤 환상적인 그런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인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너무 붙어가지고 시장에 과열되다 보니까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애들은 결국은 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나는 잘할 수 있고 내 중심으로 내가 주도해서 가는 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게 그냥 AI, 그렇죠. 결국은 뭐 3-4명이 모인 어떤 회사에도 수천억의 투자금이 들어가고 지원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버블이다, 이렇게 판명이 났을 때 큰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중간에 이제 AI 버블 얘기 나오면 반도체 종목들도 항상 또 조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삼성이 새롭게 이제 힘을 내면서 파운드리 쪽에서 진짜 빈집에 소 들어왔다 이럴 정도로 일감들이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막 활발하고 관련되는 소부장들 종목들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현재 한 2-3주 동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어떤 기사를 보면 낸드 쪽의 장비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 때 발주가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일감이 별로 없어서 네네. 암만 뭐 발주를 안 넣어서 소부장들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작년도 여름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얘기했을 때 1년 뒤에 올 거를 미리 얘기했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가 뭐 성장 일변도로 막 환장해가지고 AI를 추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막 나오지 않는 한 정말 연말쯤 돼서는 약간 AI 회의론이 정말 더 크게 좀 대두될 수도 있으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화랑은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그런 시각이라서 제가 아까 뭐 우리나라 시장만 좀 좁혀서 말씀드렸을 때 9월 달쯤이나 이럴 때 한번 피크의 장세가
추세가 나오고 나서 뭐 만약 제 의견이 맞아서 연말까지 좀 소소하다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럼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지수의 흐름 안에서는 뭐 혼자 돋보이거나 이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가 연말쯤에는 작동할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최근 사실 4, 5년 동안 시장 보면 미국 시장이라는 데가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도 시장은 계속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또 금리를 막 낮추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또 결국은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를 만든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도 시장을 올라가고 내려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금리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걱정을 왜 하고 있는 거지라는 근본적인 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저는 이번에 다들 뭐 금리 내리면 당연히 시장 또 그냥 오버슈팅하고 버블이 더 쌓이고 이런 장이 나올 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의 거의 끝단이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경기 침체 리세션하고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한 번쯤은 좀 크게 부러지는 장이 연말쯤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번에 2차 전지 얘기해 보겠는데 최근에 네. 리튬 가격이 또 오르고 있고 네. K배터리의 미국 ESS 수주로 2차 전지 기업들이 증시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좀 인버스 역할을 하면서 네, 또 맞아요.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드디어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은 2차 전지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만약 ESS만 진짜 뭐 올인한다 이래 갖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의 자리는 더 차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중국에서 약간 리튬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CATL이 전용으로 생산받는 광산의 어떤 조업을 한 석 달 동안 중지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중국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많은 산업별로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것들 다 주체를 못하니까 세계에다가 뭐 덤핑으로 팔면서 지금 세계 질서가 어지러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생산을 줄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어쨌든 남아있는 것도 지금 재고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진짜 아무리 돈을 못 벌고 힘들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 A라는 종목 기준으로 보죠. 진짜 뭐 몇만 원 하던 애가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10몇만 원 이렇게까지 부러졌으니까요. 그게 지금 뭐 업황이 아주 제대로 돕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좀 흔히 말해서 뭐 데스켓 바운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엄청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 국면에서 잠깐 올라줘도 이게 바닥에서 뭐 7, 80% 오르는 종목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도 위에서 내린 거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사이 그러니까 몇 가지 이슈들 또 유럽에서 지금 전기차 잘 팔린대요. 전기차 캐즘이라고 요새 잘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중국산 LFP 배터리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3억 개를 쓰는 차종과 확률이 줄어드는 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걸 좀 이겨내려고 틈새로 지금 우리가 진로를 잡은 게 결국 ESS. 잘 아시겠지만 6, 7년 전에 우리나라가 ESS 7, 80% 시장 점유율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화재가 자주 나면서 에이 안해 이러고서 갑자기 그 7, 80%를 중국이 다 뺏어갔는데요. 다시 우리나라가 어쨌든 미국 쪽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쪽에 ESS 쪽에 한 6조 원 정도 수출 계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니까요. 중국산 ESS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관세율이 40%가 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대 중반까지 또 올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상 우리가 좀만 좀 원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치면은 우리나라 ESS가 좀 팔릴 수 있는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고 사실 테슬라도 실적 나오면 맨 좋아진 건 ESS 쪽의 성장밖에 없거든요. 에너지 쪽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쪽의 추세에 맞춰서 미국의 ESS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기준으로 124조인데요. 2010년 뒤에는 무려 2,000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이에요. 그걸로만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뭐 조선이다, 뭐 원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미국에다가 제안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ESS만 꽉 잡아도 우리나라 기업들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2차 전지는 ESS 쪽에서 기회를 잘 찾으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을 사실상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반상, 원전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바이오 업종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반전의 좀 카드를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생물보안법이 작년도에 뭐 내내 추진된다 이럴 때 그 CDMO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좀 움직이긴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말쯤에 최종 그 통과 내지는 승인을 못 받으면서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뭐 중국을 어쨌든 억누르는 게 제일의 지금 정책이자 원칙이니까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재추진 얘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한다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돼도 유예기한이 최소 5, 6년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라인을 바꾸거나 임상 거래처를 바꾸거나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생물보안법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대박을 맞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건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약바이오단에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물론 최근에 기술 수출과 관련된 성과들이 꽤 나오곤 있지만 전체 그런 파마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우리가 뭐 2차 전지다, 반도체다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른 정도의 미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런 이제 생물보안법에 중국을 견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또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아니면 우리야 이렇게 볼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뭐 그 이중항체라든가 뭐 비만의 제형과 관련된 이슈들, 뭐 장기 지속형이라든가 심지어 경구용 또 패치형 이런 식으로 계속 제형이 바뀌어지는 거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시면 말씀 주신 대로 어차피 사이클상 많이 올라간 건 결국은 절정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거고 바닥에서 오래 기고 있던 쪽은 또 어쨌든 금리 인하의 어떤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에 좀 유리한 환경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강화될 확률은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바이오 주식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임상이라는 기술 수출 이슈가 있는 그런 주식. 네, 아무래도 그런 기업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ABL 바이오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보는 뷰는 10만 원은 결국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9만 원대까지 갔다 또 7만 원까지 무너졌다 또 9만 원 갔다 지금 한 8만 원 초반 요런 정도인데요. 그랩바디라고 하는 그 기술력에 대해서 기술 이전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규모가 또 적지도 않습니다. 한 조 단위 이상 나올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결국 10만 원의 어떤 고지를 넘을 거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그 홀로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세포나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인공장기 쪽을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 관련해서 최근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 들고 연말 정도면 지금보다 한 배 정도 이상 가격은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놓고요. 일단 뭐 물어보시려고 원래 질문상으로는 내가 1억이 있으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짤 건데 뭐 이렇게 질문 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난번 설레를 봤을 때 이렇게 좀 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1억이 있다고 하면 지금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주력으로 어떤 업종과 섹터를 잡을 거냐 반도체, 조선, 원전 그리고 이제 뭐 에이펙 회담도 어쨌든 10월 말쯤에 있으니까요. 엔터와 관련된 흐름도 봐야 될 거고 또 비만은 또 빠지지 않아. 비만도 결국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 미래 같지만 2050년 정도 되면 지구에 사는 사람의 반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결국은 비만은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오늘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오픈런이래요. 약국 열 때 8시부터 가서 기다린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비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닌데도 어떻게든 뭐 처방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다이어트 하니까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운자로가 유명해진 게 그 머스크가 위고비 맞다가 마운자로로 바꿨다고 하면서 이게 더 효능이 좋다고 진짜 효능이 잘 나왔어요. 임상값만 보면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나왔는데 심지어 가격도 싸요. 조금 쌉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위고비가 40% 가격 낮췄어요. 가격으로 승부 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만과 관련된 수요는 꾸준할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사실 최근에 위고비는 또 그 메시라 그래서 지방간염 치료제로도 FDA 승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 여러 가지 계속 나오면서 뭐 비만 치료제가 거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라서 비만약도 결국 저렇게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위고비 유통을 대량으로 하는 기본적인 회사이고 이번에 아마 전공의 이슈에서 전공의들 대부분 이제 복귀하는 수순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비슷한 사례에 나왔을 때 사람은 없는데 진료는 받아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5%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비대면을 이제 이번에 공고하게 좀 하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비대면 의료를 받게 되면 결국은 약도 비대면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비대면으로 화면으로다가 의사랑 진찰은 받았는데 그러면 걸어가서 약은 사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약도 결국은 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시장도 앞으로 열리게 될 거라서 저 회사 같은 작년도에 강남 쪽에서 약 배송과 관련된 시범 사업을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안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비중별로 하고 이번에 이게 지금 지수가 고공권이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평상적으로 2,400 이러면 낮은 가격대지만 지금 어쨌든 3,100대 있기 때문에 웬만한 투자가님들이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높은 지수대예요. 최근 30년 동안 3,000을 넘은 적은 2020년도에서 21년도 넘어갈 때 코로나 몇 달 동안 넘었죠. 딱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사실 맞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수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막 흔들흔들거리죠. 백척간두라고 해서 올라가서 장대가 기니까 누가 옆에서 흔들면 진폭이 커집니다. 우리 최근에 시장 보면 장중 진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막 4, 50포인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후 되면 보합되고 어떤 날은 50포인트 빠지다가 또 보합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라 그거 대응하시려면 최소한 현금 30%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해당되는 포트를 좀 짜봤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사실 기분 좋게 올라가는 여러 섹터들 중에 정말 대단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캐대언이라는 용어를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실 법하죠.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자본과 우리나라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소재가 대거 등장하면서 거의 뭐 우리나라 영화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뭐 많은 그 관련된 인물들이 들어가서 뭐 노래를 부르고 OST를 부른 게 심지어 빌보드 1등을 하고 있고 맞아요. 네. 넷플릭스에서 9주 됐는데 또 1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내내 계속 주장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야 길고 오래 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K 콘텐츠, K 한류의 붐이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녹아들어가지고 많은 종목들 올리고 있다는 관점이고요.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1등하는데 이게 세계에서도 먹힐 것 같아. 세계인이 좋아하는 어떤 콘텐츠와 그런 것들을 좀 하는 회사가 뭔지 아직도 발굴이 잘 안 된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 남은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고 뭐 자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번엔 그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실 때는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상황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곳곳에 약간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100%풀 주식 비중보다는 적절히 또 뭐 슈팅이 나올 때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나와서 또 어떤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